채널링을 설명을 해준다. 네. 그러면 뭐 채널링은 뭐 물이 편류가 되는 현상이다. 이렇게 끝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채널링이란 것은 뭐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뭐 PPT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뭐 크랙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한쪽으로 치우쳐진 현상인데, 그렇게 되면 추출들이 성향이 어떻게 바뀔 수 있고 물에 녹는 성분값들이 어떻게 변할 수 있다. 이렇게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또 틀리다라는 거지. 커피는 블랙그라운드 커피랩. 안녕하세요. 제커피의 최기수입니다. 제커피 김동윤입니다. 아,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잘 지냈죠. 지냈을 것 같네. 못 지냈을 것 같다고요? 얼굴이 조금 네. 애숙해지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헬스케졌다는 소리 듣네요. 네. 정말인가요? 커피는 블랙그라운드 커피랩. 자, 요즘 일단 바리스타를 준비하는 사람들 또는 이제 현업에서 이제 카페를 일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뭐 현업은 아니지만 카페를 창업하고 싶은 사람들이 자격증에 대한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많아요. 일단은 자격증들이 일단 뭐 국내 것도 있고 국외 것도 있고 그리고 또 국비 지원이 되는 바리스타 자격증들도 있고 근데 국비 지원이 되는 거는 아마 한 개의 자격증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일단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돼 있고 그렇게 해서 일단은 자격증들이 어떤 것들이 좀 장점이 될 수 있고 이제 단점이 될 수 있는지 뭐 단점이라기보다는 뭐 따면 좋기는 하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데 일단 제 소개를 먼저 좀 어느 정도 드리면은 일단 영상을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니까 저는 지금 SCAE 국제 스페셜티 커피 협회에 이제 AST 감독관으로 이제 자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저한테 수업을 받거나 그 다음에 저한테 시험을 보시면은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물론 여기도 이제 예전에 한 5년 전이었나요? 그렇죠? 네, 5, 6년 정도 됐어요. 그렇죠. 5, 6년 전에 이제 저한테 수업을 듣고 라이센스를 취득을 한 수강생이자 지금 이제 직원인 케이스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좋아요. 그래서 일단 자격증들은 어떤 것부터 있는지 일단 쭉 살펴볼 건데 일단 자격증들이 국내에는 좀 바리스타 1급, 2급 네, 이렇게 그렇죠. 이제 많이 좀 존재를 하죠. 근데 거기에 또 되게 옛날에 들었을 때 많이 궁금하셨던 분들이 여러 가지를 물어보셨는데 라떼아트 스티밍 뭐 라떼아트 자격증, 핸드드립 자격증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 게 있는지. 그런 건 없죠. 뭐 SCA의 브루잉 이제 뭐 자격증, 뭐 브루잉 과목을 좀 이수를 했다. 네. 그러면 이제 브루잉에 대한 라이센스 자격증들은 이제 존재를 하는데, 근데 이제 뭐 라떼아트 자격증이라든지 뭐 어디 협회인가는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있어야만 꼭 이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고, 자 일단은 이렇게 좀 크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내는 바리스타 1급, 2급 이런 식으로 좀 포지션들이 많이 나누어져 있고, 보통 2급이 기초, 뭐 1급이 고급, 뭐 약간 이렇게 개념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해외 거에서 가장 이제 유명한 게 지금 SCA다 보니까 SCA 같은 경우는 일단 Foundation, Intermediate, Professional 이렇게 이제 3단계로 나눠져 있고,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기초, 중급, 고급이다. 그럼 일단 제일 중요한 게 그걸 것 같아요. 자격증을 따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격증이 딸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딱히 그냥 필요는 자격증만 놓고 보면. 필요는 없죠. 그렇게 보면. 그렇죠. 네, 그렇게 보면 필요는 단 없죠. 1%도 카페를 창업하는데 자격증은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그 자격증을 가지고 어떤 카페를 취직을 할 수 있느냐. 근데 사실상 카페를 운영하는 점주나 아니면 대표자, 사장님의 스타일에 따라서 오히려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뽑고 싶어 할 수도 있고 자격증을 없는 사람을 뽑고 싶어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어쨌든 프랜차이저 슈퍼바이저 일을 했을 때 여러 매장들에서 아르바이트생이나 카페 이제 뭐 매니저 그런 분들을 이제 채용을 할 때만 해도 일단 바리스타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뽑았어요. 그 이유 자체는 일단 기본적으로 바리스타 자격 그 당시 때는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으면은 자꾸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매장에 좀 뭐랄까 회전에 좀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이나 아니면 기존 직원과 마찰이 될 수 있는 행동이라든지 커피에 대한 막 지식 찬반 논란으로 찬반은 아니고 지식의 뭐 유무로 그런 것들이 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불화가 생기는 것보다 센스 있고 업무 효율이 더 빠를 수 있는 그런 백지 상태의 사람들이 더 원했었기 때문에 하란 대로 하는. 그렇죠. 라이센스가 오히려 없는 때문에 도움이 안 돼요. 왜냐면 이 매장에서의 스타일이 있을 거고 그 매장에 맞는 뭔가 방법들이 있을 건데 저는 자격증 공부할 때 이렇게 안 배웠는데 이상한 행동을 하면 그게 맞는 것도 아니야. 네, 맞아요. 근데 그걸 또 내가 틀린 거를 일깨워줄 필요까지는 없잖아. 뭐 그 당시 때는 왜냐면 지금 뭐 교육을 할 때는 이것은 이런 것 때문에 왜 틀렸고 네. 뭐 이게 잘못됐습니다를 알려줄 수는 있지만 매장에서 바빠 죽겠는데 월 매출이 1억 매장인데 그거 언제 알려주고 있어. 빨리 이제 안 뽑는 게 낫다는 거지.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러면 라이센스를 땄었을 때 그런 취득을 하는 게 이득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교육적이고 정말 커피를 공부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아주 좋은 강점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제 라이센스를 취득을 하는 동안 공부하는 그 과정이 중요하다. 과정 때 일단 커피에 대한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엄청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협회 거를 또 골라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좀 인지도가 있는 당연히 인지도가 있는 이제 커피 협회 거를 고르셔야 되는데 근데 간혹 그런 게 있어요. 인지도가 좀 있더라도 시험 문제가 너무 역사가 너무 많다. 그러면은 역사에 대한 공부를 물론 뭐 배제하면 안 되긴 하겠죠 전문가로서는. 근데 이제 역사는 카페 이제 실전 업무에는 좀 동떨어져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뭐 칼디의 전설이라는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뭐 그 칼디라는 염소치기 소년이 이제 염소가 커피 체리를 뜯어먹는 거 보고 흥분을 해서 나도 먹어봤더니 각성효과가 일어났다더라. 그래서 뭐 커피가 시작이 됐다. 이런 전설 중 하나가 있는데 뭐 전설 기원 뭐 이런 것들이 하나 있는데 그 양이 무슨 염소가 무슨 에스프레소 머신도 아니고요. 사실상 전혀 도움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나는 커피를 시작하고 커피를 잘하고 싶은데 공부를 해야 되는 시점이다? 저는 비추천. 그렇죠. 카페에서 이제 패킹하고 뭐 도징하고 레벨링하고 뭐 추천해서 나가고 뭐 음료 막 파스 보면서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튼 염소를 공부를 하고 있다?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일단은 인지도가 있는 협회인데 커리큘럼이 좀 어떻게 되는지 그게 이제 첫 번째로 좀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 협회의 좀 뭐랄까 권력? 약간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일단 SCA 같은 경우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SCA 같은 경우는요 일단 국가대표 선발전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바리스타 챔피언십 중에 국가대표 선발전이라고 하는 가장 큰 대회를 또 주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세계대회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 월드 뭐 라떼아트 챔피언십 뭐 그런 각 분야에 있는 세계대회까지도 주관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일단 SCA가 가장 커피 시장에 좀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 뭐 그런 대회나 그리고 과학적인 커리큘럼까지 좀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라이센스를 따는 데에는 저라면은 추천은 제가 하고 있어서가 아니고 SCA 걸 추천을 하지 않나. 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는 그럼 SCA 거 학원을 다니면은 다 똑같나요? 라는 질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배우는 스킬들이 비슷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강의 선생님마다 알려주는 스타일이 조금씩 다르니까 그거 학원마다 조금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일단 큰 카테고리는 어디서 어디까지 알려줘야 되고 이 정도 내용은 이수가 돼야 된다는 내용은 있는데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알려줘라는 건 없거든요. 그렇죠. 물론 이제 뭐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을 수는 있고 뭐 듣는 수강생에 따라서 스킬에 대한 이해도 뭐 그런 난이도에 대한 눈높이를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커피를 잘할 수 있는 것과 커피를 잘 알려줄 수 있는 것에 대한 차이점 또는 그 강사가 갖고 있는 커피 지식들이 좀 방대한지 과학적인지 그런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채널링을 설명을 해준다. 네. 그러면 뭐 채널링은 뭐 물이 편류가 되는 현상이다. 이렇게 끝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채널링이란 것은 뭐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뭐 PPT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뭐 크랙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현상인데 그렇게 되면 추출들이 성향이 어떻게 바뀔 수 있고 물에 녹는 성분값들이 어떻게 변할 수 있다. 이렇게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또 틀리다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차이점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커피를 배우는 그런 시점 때 오히려 같은 과목이나 같은 레벨의 똑같은 협회 거인 그런 수업 내용 그런 부분들도 좀 여러 학원들을 한번 들어봤어요. 근데 내용의 차이가 굉장히 심했다라는 점. 너무 이렇게 그렇죠. 내가 한 여기면은 거기 한 요 정도 이렇게 좀 있었지. 띠껍나? 조금 보시는 입장.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이제 웃자고 해본 거니까 또 죽자고 달려들지 마시고. 어쨌든 그래서 라이센스라는 것들은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카페를 창업하는데 필요한 조건은 아니다. 근데 라이센스를 좀 잘 알려주고 있는 그런 교육 과정이 있는 학원에서 배울 때 커피에 대한 지식 수준이나 공부가 충분히 잘 될 수는 있다. 네.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매출액이 높은 카페에서 만약에 내가 근무하는 직원이나 매니저 뭐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내가 여기에 있는 지식 수준으로 충분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거기 안에 울타리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좀 더 다양한 지식들과 좀 더 다양한 색깔, 그리고 잘못된 내용들도 많이 들어보면 또 좋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게 왜 잘못됐는지를 또 풀어낼 수 있으면은 그게 또 내 실력이 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라이센스는 요 정도 좀 차이점이 있을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블랙그라운드 커피랩에서도 교육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죠. 네. 어떻게 하고 있죠? 잘 모릅니다. 대표님이 강의하기 때문에. 왜냐면 제가 사실 이 질문을 유추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물어보고 내가 설명하게 될 것 같아서 한번 해봤어요. 자, 일단 저희 블랙그라운드 커피랩에서는 지금 이제 뭐 매월 정규식으로 강의를 올리지는 않고 뭐 어느 날짜에 어느 시간에 들으셔야 된다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이제 강의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요즘 이제 뭐 카페들 거래처들 관리나 이런 것들을 좀 하고 뭐 마케팅적인 부분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수강생분들과 1대1 강의로 이제 또는 1대3 정도의 강의를 이제 모집을 해서 그 안에서 스케줄들을 자유롭게 좀 조정해 나가는 식의 스타일의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갑자기 나는 커피가 배우고 싶다 그럼 블랙그라운드 커피랩의 최인수 대표를 찾아주시면은 그냥 바로 상담을 통해서 스케줄을 정리를 하고 수업을 듣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스케줄에 대한 장점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아, 조금 이렇게 변경이. 탄력적이니까 네. 그것도 장점이 또 있을 수 있고 당연히 저는 일단 누구보다도 더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알려줄 자신이 있다라는 거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전 그래서 다른 학원 또는 커피를 좀 더 배워왔던 사람을 굉장히 좋아해요. 왜? 그 사람이 알려주기 쉬워서가 아니에요. 그래야 다름을 아니까. 그쵸. 그게 제 이유입니다. 오늘 좀 재수없는 컨셉으로 좀 좋아요. 일단 오늘은 라이센스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알아봤고 다음에 영상을 또 통해서 우리 그런 거 하기로 했었는데 막 먹방도 하고 뭐 게임도 하고 약간 네. 이런 것도 올리기로 했었는데 자꾸 그런 것들은 선뜻 안 해보다 보니 자꾸 안 하게 되네. 그냥 본능적으로 카메라를 24시간 틀어놔야 될까. 우리의 일상을 좀 찍으면 재미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